브리핑만 해드리려고 이제 한 장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재 주식 영리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주식회사인데요.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가 준칙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된다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무관청에서 만약에 허가를 반려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서를 넣고요.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면 뭐 고양시에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상 페이퍼 작업이세요. 네. 지금 나눠드린 게요. 저희 거래처이긴 한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주식회사 형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법이 저번에 개정이 되면서 까다로웠던 조건들이 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어떤 요건이나 자본금의 제한 규정이라든가 주식 발행 총수의 제한이라든가 또 임원들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요, 이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설립하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상담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나서 드릴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칙주의이기 때문에 필요 서류 몇 개, 꼭 기재할 거 몇 개만 적으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페이퍼 작업이 많지 특별히 이렇게 상담 드릴 내용은 오히려 세무사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설립이 들어가면요, 페이퍼 작업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에 한 100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글을 잘 못 써가지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청서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한 40-50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또 동일하게 또 하나 만들어서 회사에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 40장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세무사님들 필요하시는 정관, 주주명부, 뭐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에서 또 몇십 장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거의 다 이게 페이퍼 작업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설립하면서 제가 대단히 많은 서류를 받았을 것 같지만요. 임원 보시면 딱 두 분 있죠. 박재난님, 심정부님. 지금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2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받은 서류는 이분들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본 각 한 통, 그리고 자본금이 지금 500만 원이시죠? 그래서 잔고증명서 요거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 서류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등본이랑 자본금이 있다는 걸 증명할 잔고증명서 말고는 필요 서류가 없으세요. 너무 허전하신가요? 네. 그리고 여쭤보시는 것도 회사에서 꼭 정할 사항 말고는 여기 딱 보시면 상호는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그 회사에서 정해야 될 거니까. 저도 물어보는 건 상호랑요, 본점 주소랑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사업 목적 여쭤보고, 박재난님이랑 심종보님 인감만 들어왔으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만 여쭤보면 이 모든 건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물론 큰 회사 같은 경우에 3장, 4장 되는 경우도 있고요. 스톡 옵션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임원들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고,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포맷은 이거고요. 그리고 좀 영세한 사업자분,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중에 10개 중에 7, 8개는 대부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화려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기보다 그냥 한 장짜리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은 안에 기재를 했는데요. 이 등기부 등본 보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안에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법인은 성립 요건주의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사무실 차리고 다 준비한다고 법인이 되는 건 아니죠. 성립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법인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등록번호가 부여되게 되죠. 첫 번째 상호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이게 좀 상호가 기네요. 이제 바라보 커뮤니케이션인데, 영문으로 넣은 거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표시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나 어디 등기부등본 봤는데, 영문 봤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기는 가능하세요. 여기가 만약에 고양시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뭐 고양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 뒤에다가 뭐 cat co.ltd 이렇게는 가능하세요. 글자를 못 써도 너무 못 써가지고 cat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YAH 이런 게 아니라 캣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게 발음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좀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여쭤보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급 당황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국이면 한 UK인가요? 한국 타이어가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써야지 발음이 한국 타이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한국 코리아 아니야? 그럼 코리아 타이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파이낸셜이라든가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잖아요. 서적이라고 하든 책이라고 하든 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도 등기관도 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는 한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거 한번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LTD. 리미티드의 약자고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잖아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문 넣는 경우는 잘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또 어떤 분은 주식회사 뒤로 보내면 안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상호고요. 요거 상호할 때 주의하실 게 관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혼동이 되겠죠. 뭐 학교에서도 같은 반 학생 이름이 두 개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의 이 같은 관할 안에서는 상호가 있으면 그 상호를 못 쓰세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호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으면 있는 상호다 없는 상호다가 떠요. 그래서 고향 등기소에 만약에 주식회사 고양이가 있으면 못 쓰세요. 난 이거 꼭 써야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파주로 가시든가 김포로 가시든가 없는 곳으로 이거 가셔야겠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주식회사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파주에 주식회사 고양이가 있어요. 상관없죠. 여기는 고향 등기소고 여기는 파주 등기소니까요. 근데 이분이 일로 본점 이전을 하시겠대요. 그럼 이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호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들어와야 되는데 상호 변경을 하시고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상호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본점 해가지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세무사님들은 사업자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죠? 근데 저희는 안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은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고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가 되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타이어 나왔으니까 타이어 제조업을 할 건데요. 그런데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나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집으로 하든 원룸으로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저도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괜찮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주소를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한테 여기다 해도 괜찮은지 여쭤봐 주세요라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뭐 가끔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세무사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세요. 이 본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본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세요. 자본금도 지금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한 주의 금액이 최소 금액이 100원이니까요. 100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외 여행업이 아마 그거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하실 거예요? 예, 국내외 여행업 하실 건데요. 자본구정 100원으로 설립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등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자본금 2억을 해야겠지만 설립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차후 문제고. 뭐 아니면 여기서 나중에 2억을 증자를 하시면 또 가능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의뢰인분들이 주식회사에 대한 걸 잘 모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요, 글자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세금 다시 내고 다 등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저 글자 잘못 적었으니까 등기소 가고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공증 다 다시 받고 모든 걸 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본점 같은 경우도 급한 마음에 아무 데나 얻어주세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됐는데 다다음 날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우리 저 사무실 구했어요. 일로 본점 옮겨주세요. 예, 비용이 한 30만 원 듭니다. 예? 이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자본금도 만약에 그분은 뭐 증자할 때 돈이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고영신 같은 경우에 세금만 100원을 증자해도 40만 5천 원 내시니까 법무비용 합치면 6, 70만 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무사님 혹시 상담하실 때 요거 다 했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바뀌면 세금 내고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밑에 공고 방법이 있는데요. 공고 방법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거라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똑같이 그냥 매일 경제신문에 기재한다고 적습니다. 근데 가끔 메이저 신문에 이거 공고하는 걸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공고 비용이 의외로 메이저 신문은 비쌉니다. 그래서 좀 싼 지역 신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금산인가요? 금산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금산이 충남인가요? 충북인가요? 예, 하여튼 그쪽, 충남. 그쪽이었는데, 충남까지, 저희는 세무사님처럼 전산으로 안 돼요. 저는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충남까지 갔어요. 예, 충남까지 갔는데, 이게 보정이 난 건가. 보정이 났는데, 공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님한테 전화를 받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앞글자만 봤거든요. 또 충남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제기한다. 조상님이 충남에는 매일경제신문이 없다. 그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앞으로 부산에 하든 제주도에 하든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한데요. 법인이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고 하시면은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시고 정식 절차로는 해산을 거쳐서 이제 청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쭤는 보시는데 진행하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이저급의 좀 큰 회사 이런 거는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건 진행 안 했어요. 근데 해산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회사가 없어지면 불측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2회 이상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 공고비만 이제 40만 원에다 부가세 4만 원이면 48만 원씩 88만 원 신문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용을 하면 100단, 200단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고 대부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향후 3년, 5년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해산 간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청산 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등기를 방치하게 되면 그 회사는 이 회사 해산했나 보다 그리고 관할해서 그냥 해산 간주해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거래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고 방법은 임의로 그냥 적는 거라서 저희가 적고요. 한 주의 금액이 넘으면 5,000원, 만 원, 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는요, 옛날에 4배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5천만 원을 해서 발행되는 총수가 10,000주라고 하면 발행 주식 총수는 4만 주를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자본금 제한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본금 얼마로 해야 돼요? 이거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10억. 10억을 넘으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다 감사도 둬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다 따라져요. 그럼 10억 이하는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2명으로 하든, 자본금도 100원으로 하든, 잔고증명서로 이렇게 자금 납입을 대처하든 다 간단해져요. 그래서 10억, 사실 법인 설립을 수없이 해봤지만, 많아도 한 2, 3억? 10억을 넘는 경우는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10억으로 어떤 분이 의뢰를 하신다면, 꼭 10억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시면 9억 9천으로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왜냐면 여기 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 다른 사항들 할 때. 그래서 10억 미만은 이제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 한 주의 금액이 최소 금액이 100원이니까 근데 100원으로 설립하면요. 제가
뭐 여기 계신 분이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등기부등록을 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금이 여기 100원 적혀 있으면 대체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사자인지 이게 의심이 들 거예요. 페이퍼 회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많이 하시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5천만 원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5천만 원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100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그렇게 드렸더니 그럼 10,000원도 돼요? 예, 이런 사람 됩니다. 100원이 되는데 왜 안 하냐. 정말 10,000원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것 중에 최소 금액은 10,000원. 10,000원인데 한 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면 한 주밖에 안 나오잖아요. 5,000원으로 하면 2주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100원으로 100주를 발행을 해드린 있었는데 뭐 그건 자유시니까 뭐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게 자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그러면 은행 대출이나 뭐 할 때 다급하게 아마 증자를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예. 여기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